네, 프랑스 혁명,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으로 확산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미친 영향을 안다. 나폴레옹은 통령이 되기 전에도 군인이었고요. 통령이 되고 나서도 유럽과의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겠죠. 그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면 되고요. 그 이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유럽 각국으로 확산된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나폴레옹 전쟁이 여기도 미치고 여기도 미치는 겁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 미친 영향이 바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확산이에요.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네, 교과서 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 같이 읽어보죠. 나폴레옹은 유럽 여러 나라와 전쟁을 벌여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륙 대부분을 정복합니다. 전쟁에서는 엄청난 실력을 보여준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그래서 영국만 빼고 다 점령합니다. 영국을 점령 못한 이유는 영국은 섬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해군이 강한 나라입니다. 반대로 프랑스는 육군이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둘은 전쟁을 아예 못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라고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유럽 대부분을 정복했다는 거 기억해 두고요. 그래서 영국까지 굴복시키려고 대륙 봉쇄령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영국과 거래, 무역, 왔다 갔다 하지 마! 라는 거예요. 영국을 왕따시켜서 영국이 물자, 자원의 부족으로 항복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예상외로 실패합니다. 예상외가 아니려나 나폴레옹만 예상외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섬나라죠. 사방이 바다예요. 그래서 영국을 그 바다에서 막는다는 것은 힘들어요. 영국이 어느 지역으로 배 타고 나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영국은 유럽 대륙에서 물건을 안 가져가도 됐어요. 그 당시 아메리카가 이미 유럽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아메리카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씁니다. 부족한 거는. 그리고 아시아에서 오는 물건들은 아프리카 돌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대륙 봉쇄령은 유럽에 다시 영국에게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조금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대륙 국가가 피해를 봐요.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요, 지금은 뭐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유럽의 시골이었어요. 시골. 춥기만 춥고 땅은 무지하게 넓은데 사람은 또 별로 안 살고 땅은 넓어도 농사는 안 되고 그래서 항상 먹을 게 부족한 그런 국가였어요. 전체 인구로 치면 인구가 많지만 땅이 더 넓은 거죠. 그런데 식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러시아는 식량들을 외부에서 수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메리카를 통해서 수입을 많이 했는데 식량과 뭐 기타 등등 필요한 물건들. 근데 대륙 봉쇄령으로 수입이 안 되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이걸 어기게 돼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응징을 하러 갑니다. 근데 응징은 실패하게 돼요. 이 실패가 그냥 실패가 아니라 몇십만 명을 데려갔다가 거의 다 죽어요. 근데 러시아랑 뭐 전쟁 나온 전쟁을 한 것도 아닙니다. 러시아는 프랑스가 쳐들어오니까 도망가요. 계속 동쪽으로. 나폴레옹은 계속 진격하죠. 그러다가 겨울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추위를 경험하게 되고 그 추위에서 다 얼어 죽어요. 그래서 몇십만 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다시 프랑스의 군사력이 완전 약해지겠죠. 그래서 유럽이 다시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게 되고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하면서 나폴레옹 또는 프랑스는 끝이 나게 됩니다. 패배하게 되는 거죠. 패배로 끝난 거 지금 여기 길게 설명했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재미를 위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길게 설명한 이유는 그런 거고요. 네, 진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읽어볼게요. 나폴레옹 전쟁 과정에서 자유, 평등, 우애라는 프랑스 혁명이 이상이 널리 전파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으로 고정관념이 깨졌죠. 인간에겐 자유가 있다. 이거는 누구도 구속할 수 없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로 나폴레옹 전쟁으로 전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프랑스 군이 점령을 했죠. 워터루 전투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프랑스인들은 그런 생각을 말을 합니다. 그럼 점령당한 사람들도 듣게 되겠죠. 진짜? 그런 게 가능한 거야? 진짜였어? 소문 아니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유럽 국가의 국민들도 고정관념이 깨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상은 다시 교과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로 구체화된다는 겁니다. 자유평등 우애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네. 자유주의하고 민족주의, 특히 민족주의는 선생님이 한국사 때도 많이 언급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 주의가 이제 나옵니다. 또 읽어볼게요.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도 함께 읽어볼게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는 사상, 그렇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까지. 그리고 국민 주권,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다.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힘이 나온다. 그런 뜻이죠. 대의제, 국회의원처럼 대표를 뽑아서 의회 제도를 운영한다가 대의제입니다.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원리를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민족주의는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중시하는 사상. 예전에 설명했던 것들이죠. 외세로부터 민족의 해방과 통일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를 받던 사람들은 지배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지배를 받던 지역이 라틴 아메리카가 많아서 아까 학습 목표에 잠깐 라틴 아메리카가 나오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그 결과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생겨난 고정관념 파괴가 나폴레옹 전쟁으로 유럽 전체에 퍼졌다. 그게 여기에서의 키포인트입니다. 네, 넘어가 보죠. 내용 정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쓰는 친구도 있을까요? 네. 쓰는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폴레옹 전쟁. 나폴레옹은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을 정복한 거죠. 그러다가 영국을 고립하려고 대륙 몽쇄령을 이야기했고 러시아가 이를 어겨서 러시아를 응징하러 원정, 멀리 정복하러 가는 게 원정이죠. 했지만 실패합니다. 러시아의 강추위 때문에. 러시아의 강추위는 나중에 히틀러도 똑같이 고생합니다. 히틀러의 몰락도 러시아의 강추위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에서 패배해서 몰락을 하게 됐고 워털루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함으로써 끝이 나게 됩니다. 다 적었을까요? 적은 친구들은 사진을 좀 찍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전쟁의 결과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이상이 전파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상은 자유주의이고 민족주의다. 다 적었을까요?
네, 다 적었을 거라고 보고 네,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에는 빈 체제의 등장이 나옵니다. 나폴레옹이 패배했죠. 나폴레옹이 패배해서 네, 유럽은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나폴레옹이라는 큰 파도, 큰 태풍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간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태풍이 마이삭, 하이선이 와가지고 휩쓸고 가서 지금은 복구 작업에 한창이죠. 네, 그래서 나폴레옹 패배 이후에도 복구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복구 작업 이야기를 해보죠. 나폴레옹 몰락 이후 오스트리아, 나라 이름이죠. 오스트리아에서 빈은 수도 이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사람 이름 메테르니히가 주도하는 국제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1814년 우리나라로 치면 정조가 사망하고 세도 정치가 무르익어가던 그런 시기입니다. 조선은 끝이 나는 시기죠. 여기서 유럽의 강대국들은 각국의 영토와 지배체제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합니다. 줄 좀 그어두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전으로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안 하려고 프랑스와 유럽은 전쟁을 했던 거죠. 반대로 말하군요. 안 하려고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와 전쟁을 한 거죠. 네. 그 결과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왕정이 복고되고 다시 왕이 등장했다는 것이요. 왕이 사라지고 공화정이 등장했었지만 다시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왕실 간의 세력 균형을 목표로 한 새로운 국제 질서가 수립이 됩니다. 왕실 간의 세력 균형, 프랑스 왕실, 오스트리아의 왕실, 러시아 왕실이 세력이 균형이 있으면 전쟁이 안 나겠죠. 전쟁을 막아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체제를 우리는 빈 체제라고 불러줍니다. 빈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빈 체제예요. 메테르니 빈, 프랑스 혁명 이전 빈 체제 이 단어를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문단은 빈 체제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강해지고 구체화되고 과거로 돌렸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다시 전파되는 것을 싫어했겠죠. 그래서 마지막 줄만 볼게요.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하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탄압도 헷갈리지 마세요. 이전, 탄압 이거를 반대로 바꾸면 쉽겠죠? 문제 내기가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결의했다는 것을 프랑스 혁명 대충 알겠죠? 그리고 민족주의 운동은 탄압이 아니라 지원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게 되는 거죠. 빈 체제 내용 정리하면서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던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혁명의 태풍, 파도를 정리하는 게 빈 회의였죠. 거기서 메테르니히가 주도했고 혁명 이전으로 돌린다. 그것은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고정관념이 깨졌고 그것을 다시 심어주는 건 긴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힘 있는 애들이 주도하는 거죠. 사국동맹.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걸 빈체제라고 불렀고 빈체제는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왕이, 귀족이 대빵인 시대니까요. 다 적어갈까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적었을 거라고 보고 다음 보겠습니다. 네, 교과서 123쪽 읽어볼게요.
빈 체제에 대한 저항의 물결이 유럽 각지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자유주의자들의 지원에 힘입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그리스가 독립하게 됩니다. 결과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스가 독립했어요. 빈 체제는 막으려고 했었죠. 근데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한 빈 체제가 깨진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는 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지배자가 같은 유럽이 아니고요. 아시아 국가, 아시아계가 중심인 오스만 제국이었다는 게 그 특징입니다. 빈 체제는 유럽 안에서 뭘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유럽 사람이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는 유럽계가 아닌 아시아계. 그거는 또 안 막아요. 빈 체제 입장에서라면 오스만 제국을 도와서 그리스가 독립 못하게 막아야 되죠. 그렇지만 오스만 제국은 빈 체제와 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가 독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이 좀 다르죠. 유럽 내부와. 그렇지만 유럽 사람들은 자유와 민족주의 운동이 통한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어려운 말 나왔죠? 오스만 제국은 도대체 뭡니까? 잠깐 보여줄게요. 이게 오스만 제국의 최대 영토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여러분 지도 보면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있습니까? 밑에 모로코로부터 해가지고 카이로, 이집트 카이로 이쪽이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그리고 그 위에 여기가 스페인 쪽, 이탈리아. 여기가 프랑스죠, 프랑스. 이쪽이 독일, 네, 러시아 보이죠? 여기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여기는 지금의 이란, 네, 여기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아죠. 그리스 보이죠? 그리스는 여기에요. 지금의 유럽이죠. 그리고 유럽의 시작도 그리스가 유럽의 시작이라고 역사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가 아시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좀 길게 설명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부르봉 왕조가 복귀한 프랑스에서는 샤를 10세가 프랑스의 체제를 구제도로 되돌리려 하였습니다. 이게 빈 체제의 특징이죠. 자유주의 세력과 파리 시민이 여기에 맞서 국왕을 몰아내고 루이 필리프를 시민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빈 체제로 왕이 등장했지만 그 왕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왕은 왕인데 힘이 없는 왕으로 7월 혁명 때 바꾼 겁니다. 그래서 7월 혁명 줄 좀 그어주고요. 마우스 어디 갔습니까? 네, 줄 좀 그어주고요. 30년. 이 7월 혁명, 왕이 힘이 없다. 그래서 입헌 군주정인 거죠. 입헌 군주정 이제 구분할 수 있죠. 이것보다 더 위라고 하긴 뭐하고 더 과거의 정치 제도가 전제군주정. 네, 이거는 헌법에 의해서 정치하는 거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7월 혁명으로 입헌 군주정이 들어섰으나 프랑스의 정치는 소수의 대지주, 땅 많은 사람들과 자본가,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보통 다 그렇죠. 이에 불만을 품은 중소시민과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와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혁명을 일으켜 공화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1789년의 프랑스 혁명 시작에서 나폴레옹의 황제, 그 과정에 다 있었던 거죠. 공화정도 있었고 그걸 다시 프랑스는 다시 조금 긴 시간 동안 다시 정리하고 과거보다 더 정리된 제도로 완성시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48년에 2월에 혁명이 일어나서 프랑스는 다시 한번 공화정을 수립하게 된다는 거. 네. 다시
완성된 거죠. 공화정이. 이 6월 혁명은 곧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등 유럽 각 지역으로 전파되어 국제적 혁명으로 발전됩니다. 빈 체제로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고정관념이 깨졌지만 생각만 사라졌지 이것을 실행으로 못합니다. 겁이 많이 나겠죠. 근데 프랑스에서 또 한 번 성공을 한 거예요. 그 전에 그리스도 있었죠. 그래서 나머지 국가에서도 이제 우리도 좀 하자. 언제까지 우리는 지배를 받겠냐 라고 하면서 행동으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빈 체제가 무너진다. 2월 혁명 결과입니다. 2월 혁명 결과 빈 체제가 무너진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다음 볼게요. 저항과 혁명의 물결 내용 정리입니다. 네, 한 30초 주면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죠? 네, 정리가 필요한 친구들은 정리하고요. 그리스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 이건 좀 다른 개념이라고 했죠. 빈 체제에서도 어떻게 막지 못했던 그런 겁니다. 7월 혁명, 프랑스 왕이 빈 체제로 등장한 프랑스 왕조, 부르본 왕조가 마음대로 하니까, 더 심하게 하려고 하니까, 네, 프랑스 사람들이 덤빈 거죠. 그래서 입헌 군주제가 등장했습니다. 네, 넘어가 보죠. 7월 혁명으로 입헌 군주정이 생겼지만 결국 돈이 있어야만 정치를 할 수 있었죠.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까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다수를 위해서 정치를 하면 되죠. 그렇지만 그게 안 돼요. 자기들만 위한 정치를 하니까 네, 중소시민과 노동자들이 우리도 참정권 달라. 우리들의 입장을 국회 또는 정치에 반영하려면 우리들이 선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들의 대표를 우리가 뽑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혁명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혁명이 바로 2월 혁명인 거죠. 2월 혁명 성공했고요. 프랑스는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로베스피에르의 공화정이 있어서 제2공화정이라고 불러줍니다. 이해됐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 되는 거고.